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가 비만을 정의할 때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년, 20년 뒤에서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미래가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나 정부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비만학회 MC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님이신 박정환 교수님과 함께 비만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비만학회에서 대외협력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의 박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는 이 비만 기본법이라는 내용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비만 기본법이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비만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까지 현대인들이 많이 겁내하는, 무서워하는 질환들인 암이나 그다음에 심내혈관 질환들, 사실 이런 질환들이 우리가 대부분 현대인들이 사망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질환들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질환들이 대부분 비만입니다. 그래서 비만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형 당뇨병, 그다음에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이런 질환들이 걸리게 되고, 결국 그런 질환들 때문에 우리가 심내혈관 질환이라든지 암과 같은 그런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런 질환들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질환이 비만병을 이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비만병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요건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비만의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가 이런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설기구로서 국가 내에 이런 비만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 시도 지자체나 이런 데서 어떠한 위원회를 두고 관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국가가 이러한 비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사에서 이제 비만에 대한 조사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순한 비만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라든지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의무를 지어주기 위한 법이 비만 기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만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이 국회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그 안건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법을 만들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법안 초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법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하는 토론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은 기본적으로 입법기관이 이제 국회에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그 여러 내부 기관에서 이제 뭐 입법조사처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법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수정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실행하게 된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법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법안이 손질이 되고 국회를 통과하고, 그래서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그 초기에 이제 법을 만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토론회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리가 이번에 9월 9일 날 국회에서 열렸던 이번 국회 토론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만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앞서 이제 비만이라고 안 하고 비만병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만은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특히 대한비만학회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던, 어떤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비만이 질병이라고 하지만 이 응답자의 한 60%는 그렇지만 비만은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질환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비만은 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만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거나 나쁜 다른 질환이 걸리게 된 하나의 요인 내지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궁극적인 질환이 심내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내혈관 질환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암과 관련된 국가 여러 가지 기본 법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만은 그러한 법안이 없이 그러한 여러 가지 법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나 결국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비만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질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내지는 우리 정부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비만이 어떠한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사회나 국가가 책임져야 될 질환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이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생활 습관이 잘못된 어떤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게 이제 비만 기본법이고 사실 비만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개인이 잘못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뭐 사회적인 원인, 그다음에 환경적인 원인,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 있고 특히나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사실 선진국화가 되면서 경쟁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그런 요인들도 전부 다 비만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거의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인 원인 내지는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걸 컨트롤 해줘야지 그다음에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줘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만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비만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이 비만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또 지역, 학력, 소득 등에 따라서 비만이 발생하는 차이가 생기는 건강 불평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만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의학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지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사실 그 비만이라는 병명을 갖고 환자가 진료를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보험으로 진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내는 진료비도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검사라든지 치료 행위라든지 모든 행위 수가들이 그러니까 어떤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환자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보험과 관련된 법안을 보면 결국에 이러한 비보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영역에 있는 질환들은 어떻게 보면 순전히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치료하는 그런 질환들이 대부분에 포함이 돼 있는데 비만이 이제 그와 같은 질환들과 같이 어떤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만 기본법이 적용이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비보험 영역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단, 치료 영역에서 우리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들도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실제로 행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점조직처럼 이루어져 있고 유기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부도 비만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네들 예산을 쓰고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줘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부, 그다음에 보건복 이제 그와 같은 아이들이 이제 비만을 치료를 받으면 보건복지부가 이제 서로 다른 부서가 개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학교 건강검진을 통해서 비만인 아동들이 나왔을 때 실제로 그것이 실제 의료기관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 확률도 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유기적으로 잘 통합을 해서 이러한 진료가 잘 이루어지고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서포트도 해주지만 학교나 사회에서 통해서 우리가 의료 외적인 요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단을 관리해 준다든지 어떤 운동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법안이 있을 때 그 법안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비만 비보험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만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방안은 또 따로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비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킨 하나의 원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비만은 대부분 하나의 어떤 질환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그다음에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질환들이 걸리는데 그걸 이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심내혈관 질환법이라는 건데 아쉽게도 그 법안에는 비만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가장 그러한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병인데도 불구하고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아예 빠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만드는데 거기 일부에 이제 비만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비만은 사실상 일부 조금씩 다뤄지긴 하지만 비만을 주로 다루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법안이 있거나, 그다음에 비만을 주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국민건강 영양조사도 시행을 하고 각 시군구 우리 지자체에서의 어떤 영양이나 어떤 그 평가들을 위해 건강 평가들을 위해서 조사를 하지만 거기서는 모든 질환을 다 영역을 다루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비만만 어떤 특정 목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는 일부에서 이제 주장할 때는 충분히 국가가 비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비만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 있는 여러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은 불충분하고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 결국에는 그러한 비만을 다루는 법안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것이 우선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기본법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관심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행정부에서 그걸 꼭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사실 많이 수순위로 이제 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 기본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뭐 비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정말로 점조직처럼 조금씩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없는 것이, 연구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가 차원으로 봤을 때 이 비만이 법으로 제정해서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떤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병을 진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표준이 되는 건데, 사실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아직까지 비만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체질량 지수 BMI 25 이상을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20세 이상 성인들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 국가건강검진표를 보시면 거기서 비만도, 체질량 지수를 분류한 비만도를 보면 우리가 서양 기준인 30을 기준으로 비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가기관 내에서도 다른 기준을 쓰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수정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했지만, 사실 대한의학, 저희 이제 대표적인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학회에 가장 모학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한의학회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 의견에 동의해서 그런 것들을 수정하도록 권고를 했지만, 일부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다고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마다 사용하는 기준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비만에 대한 기준도 없고, 또 아이러니한 거는 저희들이 허리둘레도 비만의 기준을 쓰는데, 또 허리둘레 기준은 서양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저희 학회에서 제시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람을 갖고 하나의 기준은 체질량 지수는 서양인 기준, 그 다음에 허리둘레는 동양인 기준, 이렇게 이상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는, 비만이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은 뭐 전 세계 비만 유병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이것이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20대 이상의 성인 중에서 비만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인구 집단이 어디일 것이냐 보면 20대와 80대거든요. 이제 80대는 우리가 뭐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러한 영향도 받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20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시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 시대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문제인데, 결국에 우리가 비만이 동반되게 되면 건강적인 측면에서 나쁘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 인구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 비만 인구가 증가되면 불임의 위험성도 높아지거든요. 결국에 이 지금의 20대가 비만 증가율이 상당히 제일 빠른 그 성인들 중에서 이 제일 빠른 그룹에 들어가는데 결국 20대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밝지 못하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생산 인력이 감소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20대 이후에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는 안전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탕후루랑 마라탕이잖아요. 그래서 마라탕후루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사실 작년도 국감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탕후루 관련해서 뭐 탕후루 대표이사가 국감에 이제 증인 출석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생들의 비만율, 특히 남자 아이들의 비만율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사이에 비만율이 2.5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율이 상당히 빠르고 특히나 지금의 현재 중고등학생에 있는 아이들, 남자아이들의 비만 증가율보다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남자아이들의 비만 증가율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결국 20대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아래쪽, 20대부터 그 아래쪽에 있는 세대들을 다 본다 그러면 우리가 비만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특히 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서의 비만 문제는 우리가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 이런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거는 외국에서의 많은 연구들 통해서 증명이 돼 있고 그래서 결국 20대부터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가 비만이거든요. 비만병이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비만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10년, 20년 뒤에서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미래가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아청소년 비만이 가장 위험한 사회적 이슈 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이제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초고도 비만 아동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러한 아동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계속 보도는 하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 학교 보건교사들이 이제 그러한 비만과 관련돼 있는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 예전에는 이제 그런 그 보건 교육이 필수 교과 과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빠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을 이제 보건교사들이 교육을 잘 못 시키는데 그러한 비만과 관련된 교육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사실 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잘 반영이 되질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비만이나 비만병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도 사실 대책을 내놓고 움직여도 사실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10년, 20년 이렇게 더 뒤로 밀어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돼야 될 문제.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나 정부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비만이라는 게 만병의 또 근원이고 합병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다들 알고 있지만 사실 비만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이 결국 비만을 우리는 질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질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이 필요한 건데 비만은 오로지 저 사람은 게을러서 뚱뚱한 걸 거야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비만은 질환이라고 하지만 50% 이상, 절 이상의 사람들이 비만은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질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질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그런 것들은 뭐 잘 아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제 이 사회가 성숙한 단계로 넘어갈수록 비만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부 남성들의 경향성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여성은 확실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학력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비만도는 낮아집니다. 또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지역별 비만 인구율을 살펴보면 이 지역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섬이라든지 산간 지역에서 비만율이 높고 기초단체로 보면 강원도가 1등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어떤 그 시골이나 이쪽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이 이제 순위가 높고 이 아동도 좀 심각한 게 아동에서의 비만 유병률도 강원도가 1등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산골마을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아동들의 비만율이 심각하고 결국 그 문제는 우리나라 같이 넓지 않은 국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의 이 비만의 유병률이 차이가 크다는 거는 결국 이 아이들이나 이 성인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유병률도 달라질 거고 그 지역 사회가 떠안아야 될 어떤 뭐 의료라든지 사회적인 비용에 대한 문제를 다룰 건데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 불평등 내지는 건강 평등권의 침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문제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라고 물었을 때 그걸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제대로 된 조사라든지 연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결국 그걸 모른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비만이 심해진 이유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뭐 개인의 이거는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짊어져야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질환이 비만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식, 개인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자기가 원치 않아서 내지는 사회나 우리 제도가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원치 않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비만이라는 게 개인의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사회가 책임지고 가져고 가야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이나 인식 개선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한 치료가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그 부분이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비만 기본법이 꼭 제정되어서 비만 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가 비만을 정의할 때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비만 내지 비만병을 생각했을 때 사실 전염병이란 말을 좀 붙이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팬데믹과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사실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결국에 한 개인이 비만한 사람이 있으면 비만한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도 비만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가족이 많은 사회가 전체적으로도 비만 구성원이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결국 그 전염병이라는 뜻은 이 개인 속해 있는 가족 내지는 사회가 비만을 가질 수 있는 쉬운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 부른 이유가 아닐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사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한 사람이 진료를 잘 받고 비만에 대한 약을 쓰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만율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사회적인 원인을 찾고 가정적인 원인을 찾아서 사회에서의 원인을 교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적 이제 서포트가 이루어져야지 그 안에 있는 개인이 제가 봤을 때는 비만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씁니다. 근데 정말로 저희가 들어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체육 활동부터 해서
먹는 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결국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점조직처럼 흩어져 있고 다른 부서에서 이 부서가 뭘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옆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결국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조차도 유기적으로 묶어야지만 더 잘 해결될 수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비만과 관련돼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의료적인 문제를 전부 다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밑바탕, 이게 비만 기본법이 통과가 됐다고 비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통과시키고 나면 그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첫 단추가 끼워지고 그거를 기본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어찌됐든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추부터 끼울 수 있는 게 이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한 것처럼 늦었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를 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지지를 표명해 주셔야지 또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꼭 필요한 법들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또 가져주시고 얘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님이신 박정환 교수님과 함께 비만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비만 기본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비만학회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